돈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고 채무자가 갑이 되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돈을 갚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건 제가 변호사로서 대여금 관련 분쟁들을 겪어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갚겠지. 괜히 갚으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아보지만 여러 번 갚아달라고 말을 한 다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그 돈은 그냥 속된 말로 떼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자, 그럼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해결법을 알려드려야 법률 전문가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신다면 차용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친한 사이끼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방은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죠. 왜 상대방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을 못 써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의중인 것이니까 이것 못 쓰겠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금액, 대여 기간, 이자 이 정도의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차용증은 언제 써야 될까요? 반드시 빌려줄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빌려준 이후에도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차용증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계좌 이체해서 빌려준 돈이나 현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영수증 정도를 받아두시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차용증도 영수증도 없다. 그러면 절대 떼인 돈을 받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직접 만나서 구두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계좌 이체 내역 등까지 있다면 법원에서도 대여의 증거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실에 관해서 직접 이를 아는 사람, 그리고 직접 이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통화 녹음을 자동으로 하고 계시다면 전화 통화 내용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래 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서 한 가지를 일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차용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령 굉장히 소액이지만 채무자가 본인이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아있거나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응당 이 사람은 돈을 빌렸으니까 갚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결문에서 이를 인용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돈 언제 갚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유도하고 만일 채무자가 내가 꼭 갚겠다 내지는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간접적이나마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자기 돈인 양 아까워서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하는 우리 채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두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